지금 관심 많이 받는 자리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부 장관 자리인데 이 자리가 관심 받는 이유가 이제 공약에서도 또 앞서 유세 과정에서 밝혔지만은 문민 국방부 장관의 탄생이 좀 유력해 보여서일 텐데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의 경우는 검찰을 잘 알만한 검찰 특수통 출신이 맡아서 검찰 개혁의 동력을 좀 구하겠다는 보관인데 문민 국방부 장관 언뜻 들으면 군을 잘 모르는 군과 좀 떨어진 분에게 국방 개혁을 맡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네. 일단 문민 국방장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군과 전혀 무관한 인사, 정말 군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는 인사를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군 출신의 인사, 특히 육사 출신이라든지 특정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이 군 내부에서 어떤 파벌을 형성하고 집단을 형성하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듯이 어떤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뭐 민간인까지 포함돼가지고 내란을 기획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군 조직의 사유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면 왜 문민 국방부 장관이 필요한지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방부를 자신의 인맥으로 장악하려고 했고요. 실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대통령 경호처장을 하실 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되기 이전에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 보고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군과 관련해서 굉장히 뿌리 깊은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군의 이해관계를 이제 본인의 입맛대로 대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연 안보에 오히려 해를 끼쳤던 것이 아닌가. 실제로 오물풍선 원정 타격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이제 이 부분이 오히려 국지전을 도발시켜서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쭉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 군 장성 출신이 단 3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어떻게 임명했느냐 살펴보면 일단 군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려고 한다면 전역 후에 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텀을 둠으로써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멀어지는 걸 조건으로 건 거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임명됐던 인사들 중에서는 민간 분야의 군사라든지 경영 전문인들이 다수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에 대한 이해라든지 군 현안과 관련된 이해는 풍부하지만 이것이 어떤 특정 집단과 계급을 형성하고 파벌을 형성해서 안보에 해를 끼치는 그런 부작용을 좀 막는 이런 방식의 인사가 미국에는 있었다라는 점을 참고차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재판 중인 내용 부분도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이준호 대변인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문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오디션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어떤 라이징 스타를 새로 발굴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과 아까 비유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열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을 뽑는 거는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다.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뽑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에서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실제 국지적인 도발적이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할 때 의사가 인기 있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것이냐, 내가 재판을 받는데 인기 있는 변호사한테 실력과 관계없이 내 사건의 변론을 맡길 것이냐, 이거와 유사하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이라는 그런 아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서 확실하게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전문가가 맡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야전 경험이 있다든가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도 있고 군을 통솔하고 지휘한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적어도 독도법 정도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야지 군에서 지휘체계가 만들어지고 유사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북한에 도발이 있어가지고 좌파 정부는 도발했을 경우에 느슨하게 대응하고 우파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거는 국민에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모두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국방부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법은 그 지도를 읽을 수 있는 그쵸, 그런 예.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